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이 XRP 코인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왜냐하면 SEC라는 강력한 악재가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받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다. 웬만하면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건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로 바뀌는 부분에서 시장에 상승력을 기대했던 분들이 그만큼 많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SEC가 악재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강력한 호재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대외적인 이벤트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정말 지긋지긋하시겠지만 이러한 아이들이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큰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니플 CEO가 이야기했습니다. XRP ETF는 출시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블랙록에 관련 질문에서는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 ETF라는 것은 펀드죠. 펀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성 자금, 그러니까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왜? 펀드에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하는 펀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펀드는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XRP의 ETF는 SEC가 이젠 증권성 여부에서 떠난 XRP를 이제 곧 ETF도 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블랙록 있죠. 블랙록에 관련 질문에서는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서 공공연한 코멘트를 거부했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블랙록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예요. 요 아이는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투자를 지지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확실하게 현재 시장의 모습에서 블랙록이 ETF를 신청한다? 이거는 시장에 엄청난 파격적인 힘을 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블랙록이 ETF, XRP ETF를 신청했다, 안 했다, 그 부분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여전히 블랙록은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블랙록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확정 지을 수는 없죠. 다만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다 라고 한다면 블랙록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XRP에 ETF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어제 날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니플랩스 SEC와의 합의하고 벌금도 감면을 받았는데 XRP는 1%의 상승에 그쳤다. 그리고 어제는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정말 이 부분이 확실한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니플은 벌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것이고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다. 얼마나 환급받습니까? 1억 2,500만 달러 중에서 7,500만 달러를 환급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벌금은 얼마입니까? 5천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5천만 달러가 어디로 기속됩니까? 미국 정부로 기속이 된다. 근데 이 벌금을 XRP로 낼 것이다, 말 것이다. 이 부분도 굉장한 이벤트를 같이 가져오고 있으니까 이 XRP로 낸다라는 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니플 또한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를 만든다는 거. 이 부분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처리해 드리면 확실하게 XRP 코인이 왜 안 움직였는지, 그리고 XRP 코인은 결국은 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점의 일봉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3,5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또 3,500원을 위로 끌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작은 박스권 라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박스권에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해당되는 자전거래가 있습니다. 자전거래는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서 모듈라하게 맞고 떨궈져 나온 물량을 재차 매수하고 모듈라하게 맞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다시 한번
재매수하고 이러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이 계속 매도가 유도가 된다. 지금 현재 시점에도 마찬가지지만 매도가 나오고 있는 물량들이 과연 고래들의 물량일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고래들은 지난 12월 20일에도 송박김이 나오면서 고래들은 3,000원대에서 매수 시점을 잡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매입 단가가 3,000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매입 단가는 훨씬 더 저렴하죠. 근데 3,000원에 매수, 손바뀜 이 부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3,000원대 라인에서 지금 현재 시점 3,500원대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이 있을까요? 이거 먹으려고 들어오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들의 움직임도 면밀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P 코인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매집만 할 것인가? 자, 고래가 들어왔다. 그래 매집했다. 라고 한다면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매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집은 확실한 최저가의 매수 시점을 잡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지 곧바로 급등해서 끌어올린다. 고래들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왜? 끌어올리게 되면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달라붙을 거기 때문에 고래들은 그걸 절대 원치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XRP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뭘고 고래들은 왜 XRP 코인을 계속적으로 확실히 매집 라인을 가져가려고 할까? 그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이 부분도 한 번씩 알아봐야 되겠죠. 물론 대략적으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XRP 코인.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자신의 달러,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힘을 만들겠다라는 미국 정부의 힘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에서도 같이 나오고 있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이러한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가 더욱더 높은 만큼 우린 이 시점에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를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하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다 무료입니다. 자료 또한 무료고요. 톡방 또한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XRP 코인 저 또한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움직였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어떠한 움직임이 나옵니까? 여기 1,000원대 밑에서 4년 동안 SEC 이 미국의 증권위원회 때문에 못 움직였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1달러, 그런 다음에 2,000원대, 3,000원대, 4,000원대, 그리고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하방 압박을 받고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4년간 1,000원대 밑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XRP 코인이 이제는 1달러를 넘어 2달러를 넘었고 3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 물론 떨어졌던 그 이유는 충분히 나와 있죠. 어떠한 이유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제약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 미국의 관세라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을 영향력을 줄까? 관세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코인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같은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냐? 자, 관세라는 거는 기업과 기관들한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왜?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돈을 번 게 아니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업과 기관.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력이 많이 동원되어 있는 게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변동성을 가져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관세 부분 때문에 떨어졌다. 코인과는 직접적 연결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으니까 이제 XRP 코인을 매도하고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XRP 코인만 떨어진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 모두가 다 하방 압박을 받았던 게 이 관세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미국의 관세가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줬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관세가 계속 움직일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또 하나, 이 미국이라는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는 관세 때문에 시장을, 글로벌 전체 시장을 억누르고는 있지만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SEC가 XRP한테 이제는 항소 취하를 했고 대부분의 코인들 증권이다 라고 교부졌던 그 부분들을 모두 다 취하하면서 안에서 미국 내에서는 코인 시장을 권장하고 있는 미국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렇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그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왜? 최초에 코인이 나왔을 때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비트코인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죠. 그리고 달러를 위협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코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가상자산 시장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달러와 코인 시장 이제는 둘 다 잡고 가려고 하죠. 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을 누를 수가 없는 그만큼의 엄청난 많은 시장 규모가 커졌다라는 거. 그래서 달러와 비트코인 이 두 가지를 같이 비축해서 움직이겠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판단해 보시면 XRP 코인 또한 미국 기관과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느냐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하는 게 순서겠죠. 자, 제가 이 부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바이 승인에 새로운 도약을 가져가고 있고 장기적인 상승 신호가 될 것이다. 자, XRP 코인의 두바이 승인이 어떤 건이길래 장기적인 상승 신호가 될까? 그리고 미국의 기관들과 손을 맞잡고 파트너십을 많이 맺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냐? 자, 보시면 이 두바이 승인권은 어떤 거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RWA 시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RWA가 뭐라고 했죠? 실물 연계 시장이에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가상자산인데 이제는 가상자산을 넘어 실물 자산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XRP 코인이라는 거. 제가 이 부분을 중요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이 뉴스 보시면 암호화폐 커스터디 상표 해당되는 상표를 출원하면서 이제는 미국 재무부 비트코인 보관을 논의하고 있다. 자, 여기서 끊어서 보시면 이 암호화폐 커스터디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인데 어떠한 자금을 수탁하느냐. 수탁이라는 것은 보유하고 보관하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은행은 우리한테 무엇을 줍니까? 이자를 주고 나중에는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주죠. 자, 이러한 역할을 XRP가 상표를 출원했다. 이게 3월 18일 나왔던 뉴스인데 이 전부터 계속적으로 준비해 왔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가 비트코인 보관을 논의한다. 그리고 SEC 건이 해당되는 벌금 5천만 달러를 XRP로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XRP 또한 미국 정부가 보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비트코인과 XRP를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해서 보면 어떠한 부분이 나오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리플은 커스터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확장했다. 이 뉴스는 작년 10월 달에 나왔던 뉴스인데 아래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리플 커스터디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을 RWA를 가상자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기관과 기업들은 더욱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플의 커스터디가 이러한 뜻이에요. 어떤 걸 의미하죠? 말씀드렸던 두바이 승인권도 마찬가지지만 RWA 시장에 얼만큼 진심인지를 XRP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 RWA와 미국 기관들의 로드맵을 제시했던 것도 리플랩스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이거 보세요. 자, 리플 기간의 디파이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리플 레저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그리고 이 로드맵에 30조 달러의 RWA 시장을 노리고 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은 다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두바이 승인권으로 시작한 RWA 결제 시스템은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냐? 미국의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고 이 미국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커스터디 사업,
최근에 해당되는 XRP가 밝혔던 이 커스터디 사업까지도 같이 연동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XRP가 만들어가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 당연히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러한 코인들과의 움직임은 조금은 다른 행보를 갖고 가고 있는 게 XRP 코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XRP 코인 자체가 전통 금융시장과 계속적으로 연결 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 관점들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XRP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이 가상자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상자산을 넘어서 RW의 토큰화되는 부분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시점에 XRP 코인이 선두 자리를 미국의 기관들과 그리고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글로벌 국가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당연히 XRP 코인은 더욱더 그 몸체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답답한 흐름 이제서야 3,500원 뚫었는데 다시 또 어제 3,500원 이탈했다가 또 3,500원 위로 올라갔다. 이런 변동성을 많이 보여준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차트만 보고 기술적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면 너무 좋겠죠. 매수와 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얼만큼의 비중을 덜어내면서 매도도 해야 되겠죠. 매도 안 하고 그냥 들고만 간다고 해서 수익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에 맞추어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겠죠. 어느 시점에 비중을 얼만큼 덜어낼지, 어느 시점에 추가적인 매수 시점과 신규 매수 시점을 들어갈지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총괄적인 수익관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까지도 같이 다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자료도 무료로 받아보시고 톡방도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모든 부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영상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문의 주셔도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관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